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 2, 3 딱 좋잖아요. 날짜 그 횟수도 참 좋은데, 자 오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도 또 마무리하는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오늘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셨는데, 먼저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오른쪽에 앉아 있는 야수입니다. 네, 우파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다음 시간에는 왼쪽으로 옮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서 오른쪽에서 항상 듬직하게 항상 네.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아니 올 2019년도 어떻게 잘 알차게 보내셨어요? 정말 네. 머뭇거리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무비명 같이 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그래도 뭐 기억나는 거, 뭐 다이어트는 좀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항상 건강한 돼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네.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적정한 중성지방. 중성지방. 네. 얼마 전에 봤는데 뉴스에서 신문에서 하루 7시간 자고 그다음에 이제 7시간 충분히 자야지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 중성지방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간의 지방이 도움이 된다고. 자, 그리고 역시 그 럭셔리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강남 진보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2주나 지났나요? 네, 한 주 그렇죠. 빠진 건 한 주 빠지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그 하와이 갔다 오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거라. 거기 날씨 정말 따뜻해요? 감기만, 그리고 네. 보통 사람을 사귀려면 네. 뭐 도박을 해보고 음. 돈을 꺼보고 여행을 떠나봐라. 역시 여행은 저한테 안 맞습니다. 예. 네, 그 사모님하고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외국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원래 그리고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집을 떠나 있는 게 별로잖아요. 근데 여행 가는데 저런 분하고 같이 가면 힘든 거야. 같이 가면 다 들떠가지고 예! 와 지금 놀아보자 했는데 나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돼지열병 저기 올마오지 않았나? 한 4일 동안 네네. 40도가 넘는 고열로 어제 처음 살아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돼지열병은 흰수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감기인 걸로. 대만이 아니고 하와이였어요? 아니요, 대만 갔다 왔는데. 대만이에요? 뭐야? 나 하와이 어디서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네. 왜 그 말씀하시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그냥 네가 가라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가고 싶은 데 얘기했나 보네. 나도 모르게 요즘 무의식이 많이 작동해요. 요즘에 이상하게 자다가도 막 깜짝깜짝하게 영상 보다가 광고가 분명히 없었는데 잘 때 이렇게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거야. 그럼 눈이 떠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그 나라를 네. 보고 정치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느낀 게 옛날에 자유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전 대만을 이번에 3번째인데 25년 동안 GDP가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예. 근데 대만의 이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게 2위 뭐 이렇게 네. 되고. 근데 발전은 안 해요. 근데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요. 예, 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재밌는 여행 에피소드 들을 줄 알았더니 이게 여행 검색하면 다 나오는 고열로. 대만 경제를 걱정하시네. 고열과
알겠습니다. 인후통으로. 예.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우리 약간 좀 그 승무원 느낌 나네요. 네. 어. 오늘 대한항공이 이슈여가지고. 아, 약간 오늘 약간 조연아 스타일로 오늘 약간 코스프레 하신 건가요? 그 아시아나 인수됐다 뭐 이것 때문이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어. 꽃병도 깨고. 꽃병도 유리창도 깨고 야, 얼굴 이렇게 집안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항상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전에 잠깐 왔던 우리 문상혁 기자도 집안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더라고 돈 문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 혹시 빚이 껴 있을까봐. 상속을 다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 분위기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제가 또 그래도 이게 끝나는 시점이니까 이제 그 케이크를 좀 사왔어요. 케이크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5명인데 커플용으로. 요즘 누가 큰 거 먹습니까? 딱 입가심으로 먹는 거지. 배부르게 먹는 시절은 지났잖아요. 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김일희 씨 생일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에요. 레알. 가장 챙겨 먹기 힘든 생일.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때가 아니구나. 이제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클라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늘 이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나이도 안 큰 먹는 의미 거죠?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한 해 동안 고생했던 또 우리 새날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갖고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셨고요. 혹시 뭐 또 축하할 것도 뭐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김일희 씨가 네. 사람이 이렇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일 케이크를 셀프로 다 뭐든지 앞으로 다. 나중에 장례도 내가 직접 할 거예요. 죽기 전에 다 세팅 다 해놓고 연락 다 하고 그다음에 죽을 거야. 다 뭐든지 직접. 올해는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 이걸 몰랐네. 제가 또 항상 이렇게 또 한 해 마무리를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김일희 생일 축하. 송구영 씨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나? 네? 카메라 한번 들어볼까요? 카메라면 자 요겁니다. 이쁘죠? 네. 1월 1일에 포탈에 생일이 그렇게 나왔길래 뻥인 줄 알았거든. 진짜예요. 웃기려고. 웃기려고 생일도 웃기려고. 자 알겠습니다. 자 한 해 또 생일 축하는 뭐 그렇고 이제 어차피 시간 지나서 나가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한 우리 새날과 새날을 애청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케이크를 갖고 왔고요. 자 큰 박수로 네 2019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틈틈이 중간에 먹던가 끝나고 먹던가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데코레이션으로 확실히 이쁘네. 생크림 케이크. 자 오늘 그래서 주제를요 핫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요걸로 정했습니다. 항상 이 또 한 해가 또 바뀌잖아요. 네, 또 특별히 또 우리가 또 좀 친숙한 동물의 해가 왔습니다. 그 쥐. 2020년 경자년 쥐다 이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쥐에 대해서 한번 뭐 쥐에 대한 얘기 하셔도 되고 뭐 2020년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희망하는 거 뭐 우려하는 거 뭐 다양한 2020년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오늘도 마차님이 점지해 주세요. 마차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마차님께서. 야 그거 나중에 쓰면 되겠네. 1, 2, 3, 4 정할 때. 요걸로? 예, 포크. 네. 자 어떻게 할까요? 1, 2, 3, 4. 예. 제가 1번, 김미리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야수님이 거의 우리 처음에 소개했던 순서대로 좋아요. 그렇게 한번 그러네. 가보시죠. 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미리가 준비한 2020년 경자년 쥐다.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이거 주제를 정하면서 이 쥐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갖고 진짜 오래간만에 그것도 봤어. 그거 있잖아요. 그 동물들로 이렇게 순서 정하는 거 있잖아요. 띠. 띠 그것도 막 그 어린이 동화를 봤어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자축인묘 이거? 봤어요. 그 얘기 중에 쥐가 제일 어이없잖아요. 왜요? 황소 등에 올라타고 있다가 황소가 제일 먼저 도착하려고 했는데 네. 쥐가 먼저 그쵸. 때려서 쥐가 첫 번째 해가 됐다. 그래요? 네. 그 약간 그 김동성 느낌으로 네. 쇼트트랙으로 마지막에 칼날 딱 올리듯이 네. 마지막에 쥐가 딱
막판에 점프 딱 하면서 먼저 들어왔어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못합니다. 저는 이게 동물로 네. 어제 제가 순서를 한번 외워봤어요. 예전보다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못 외웠거든요. 어제 잠깐 보고 지금 회상해서 내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쥐가 제일 먼저 왔어요. 쥐,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돼지 이렇게 돼요 순서가. 개돼지. 예. 개돼지입니다. 거기서도 개돼지예요. 맨 끝에야. 맨 끝에 분류가. 그래서 어제 그거 딱 보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쥐가 좀 머리가 좀 좋고 뭐 번식력이 강하고 뭐 여러 또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쥐가 뭐 새끼를 뭐 엄청 뭐 1년에도 뭐 6번인가 임신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많은데 그러니까 가장 뭐 쥐 관련된 뭐 이야기거리가 없나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쥐 시골쥐가 있어요. 그 들어보셨죠? 아, 이제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그죠? 그 혹시 교훈이 뭔지 알아요? 그 서울쥐 시골쥐의 교훈. 뱃속 편하게 살자. 자기 분수를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쥐가 시골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 헛간에서 뭐 그 시원찮은 거 먹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간 쥐한테 연락이 와요. 한번 놀러 오라고. 서울로 딱 놀러 갑니다. 했더니 음식이 막 진수성찬인 거야. 근데 막 먹으려고 하면 사람이 와. 그럼 도망가. 못 먹고 또 좀 이따 먹으려고 오면 또 사람이 와. 또 도망가. 그래서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시골에서 좀 덜 먹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동화라고 합니다. 그때 막 이촌양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이촌양도. 네. 근데 사자성. 이게 이소부화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서울쥐 시골쥐 얘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별의별 거 다 봤습니다. 뭐 기사도 보니까 미키마우스가 또 나오잖아요. 그 가치가 매년 6조를 벌어온대요. 미키마우스 지금 저작권 기한이 다 돼가고 있죠. 100년인가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와. 그럼 이제 맘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좀만 기다리면 그래서 되겠네. 헐리우드이 네. 원래 그 영화의 발상지가 뉴욕이었어요. 뉴욕이었는데 서부로 옮긴 게 일조권하고 필름을 복원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네네. 조명 아끼려고. 예, 그러니까 일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뉴욕은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춥고 습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해가 짧으면 영화를 찍는데 1시간을 더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서 이제 또 그 같이 따라 나오긴 일본에 그 헬로키티라고 있어요. 헬로키티가 쥐예요? 그건 고양인데. 고양이? 그러니까 쥐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또 약간 모방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로 하나 만든 거죠. 근데 고양이가 또 일본에는 많잖아요. 아까 전에 12시간 그 얘기하다가도 말았는데 나라마다 동물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원숭이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12시간이 하고. 있는 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인도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나라에 있는 동물들이 몇 개씩 이제 들어가고 빠지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호랑이가 없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필요한 거 넣고 빼고 하더라고요, 동물들을. 그래서 24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헬로키티가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캐릭터 가치가 24조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뽀로로가 있더라고. 뽀로로도 이제 몇 천억의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 이거 보다가 이 자료 알아보다가 내년에는 차라리 이 그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누가? 제가. 펭수 같이? 예? 펭수는 그냥 그 탈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앵수. 아니라 그 뽀로로 같이 앵수로 앵수 노래하는 캐릭터 앵수로 이 캐릭터를 그린 애가 있어요. 제 그 미술하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걔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걸 스토리만 잘 짜가지고 이걸 한번 착 런칭을 하면 이 상어송처럼 터질 수도 있고 또 뭐 뽀로로처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야 이쪽이 진짜 부가가치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이 좀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이 GT에 맞춰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보세요. 저기 신년 운수 보시나요?
아 토정 비결. 네. 저는 안 보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어요? 네. 아, 우리 것도 다 있어요? 아니요, 저는 생년월일 잘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네. 저도 나이를 잘 모르니까. 제 거를 네. 뽑아봤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그게 있었어요. 그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네이버에서도 이제 운수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들어가면? 잘 해놨더라고. 갖고 야 이거 이렇게 잘 돼 있지? 안 하는 게 없네요. 네. 진짜. 갖고 생각보다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토정 비결은 네. 그 보험회사 아주머님들이 항상 보내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미리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네네 생년월일. 올해는 이래요 하면서 보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2020년 김일희의 총운을 먼저 한번 2020년 한번 보니까 만남 보세요. 자, 양력이고 됐어요. 오케이, 요거구나, 요거까지. 자, 운세 확인합니다. 총운입니다. 2020년 저희 운세입니다. 어떻게 풀리나? 어쩔 때는 공기 중에 흩어진 수분처럼 소극적이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장마철의 소나기처럼 세차고 한편에 쉽니다. 거센 성격을 드러내는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성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올해. 그러니까 좀 적응하세요. 성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올해 성향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좋다 이거. 복합적으로 다양한 개성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얼마나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독선적인 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번 해의 운의 흐름은 당신의 자유로운 사고와 의지를 많이 속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답답한 구속에 대한 반발심이 강하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의 충동적인 감정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함을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 궁금한 게 이게 있었어요. 애정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안 하죠. 항상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연인이 있다면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먼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강렬한 사랑은 아니지만 강렬한 이거 표현 웃기다. 그에 못지않은 은은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은은한 사랑을 한대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어 달리기와 같아서 표현이 좋아. 문장력이 좋아요. 이어 달리기와 같아서 당신이 받았던 사랑을 현재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해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매 순간 사랑의 힘을 느끼는 좋은 때입니다. 미혼이라면 특정한 모임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데서 만날 수 있다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서서히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제 첫눈에 반하지 않고 말을 하다가 이제 반하는 반드시 그래야죠. 첫눈에 반할 수는 없지. 그리고 박학다식한 경우라면 도움이 되기에 공부가 좀 필요한 만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박학다식하다고요? 경우라면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올해 공부를 좀 하려고 영어 공부를 다시 또 불붙었잖아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직장운 뭐 이런 거는 뭐 따로 뭐 한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봐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내가 몇 명을 찾아왔어요. 왜냐면 내년에 그 중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년월일을 다 좀 갖고 왔는데. 야 대단하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분,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거부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GT의 핸드. 한번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 나와요. 인터넷 나온 걸로. 본인도 궁금하실 건데. 네, 1941년생이세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80살이네. 81살 되는 거네. 1941년. 야 정말 동안이다. 동안이에요. 테니스를 많이 치고.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데 웃긴 게 또 어제 내가 찾아봤을 때랑 오늘 읽은 것도 다른 것 같아. 내용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12월 19일이시거든요. 그걸 딱 치면은 바로 이제 태어난 시는 모르니까 모름으로 딱 합니다. 이럴 때는 모름.
라고 찍으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가 알려주는 신년운세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0년 총운부터 한번 알려줄게요. 매우 아끼고 절약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생 그려봤지 않나? 아니 아껴서 뭐해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베풀면서 살지. 예.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지출에 매우 민감하여. 이거 맞잖아요. 민감하잖아. 그 지출 나간 거 예전에도 그 돈 뭐 네. 찾아올려다가 다스 그때도 네, 그래갖고 개수육 한 그릇 시켜 먹을 때도 예, 시켜. 예. 혼자서 2인분 시켜가지고 경호원은 안 주고 지 혼자 그렇죠. 처먹고 그런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 네. 약간 좀 짠 남 성향이 많았잖아요. 시켜갖고 돈 받아오게 하고. 네. 예. 그래서 매우 지출에 매우 민감하고 주위에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자기 관리가 매우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데. 그다음에 예. 긴 시간을 일관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본분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지구력도 돋보이겠습니다. 아, 요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나옵니다. 이타적인 성향도 나타나게 되며 이타적인 성향 맞죠?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족 생각하는 거는 아. 정말 예수님 같잖아요. 아니 근데 뭐냐면은 정직. 아니 이게 표현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타나는 거야. 이타적인 80 먹고 80 먹고 이제 나타나게. 들었어. 이제 뭔가 좀 뭐 느끼신 게 있었어. 이타적인 성향도 나타나게 되며 자신이 희생하고 타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희생이라. 어디 간다는 얘기. 야, 올해 좀 많이 바뀌나 봐 성향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은 튄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 양반이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죠. 예. 예. 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 뭐라 그랬죠? 양복 그 로로피아나? 로로피아나? 예. 거기에 꼭 향수를 뿌리겠죠. 자, 이거 나옵니다. 이번 연도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운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깜빵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여유롭고 또 이게 중요한 대목이 다 나옵니다. 주잖아 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이전까지 만끽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고요한 시간. 그다음에 생활의 질적인 면이 한층 더 향상되는 행복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여러모로 만족스러울 시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만 믿고 노력을 게으르게 된다면 잃는 것도 없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단단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과연 자신에게 얼마만큼 진솔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습관을 배우게 될 것이니 이게 뭐냐면 이제 법정에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배운 거야.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에 대해서. 확실히 나이 80에 철드는 건 맞나 보네요. 이는 이거 나오다. 이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키워지는 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이제 운수인데 평생운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평생운. 이게 역사를 다 나오는 거죠. 평생운이니까 나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과도 같고 신미적이고 아름다운 예술품과도 같은 두 가지 양명성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든 삶의 흐름에서 주어질 길은 항상 두 가지가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선택은 커다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소 불합리함에도 도전하는 모험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 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치밀한 계획과 목표로서 원하는 바를 읽어가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커다란 성장을 통한 이상적인 삶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불가다는 경험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후자를 선택하는 삶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순리를 잊지 않도록 하세요. 못 믿겠네요. 모든 길에서 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선 지금의 현실에서 먼저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순리를 이렇게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맞게 뭐, 하는 것 같고. 예. 실을 안 넣었으니까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젊었을 때 현대건설 사장이 됐던 게 그 태진아 씨 덕분에 그냥 글자 그대로 운빨로 된 거잖아요. 아, 그냥 부사장으로 있다가 그 사장이 캐비넷 갑자기, 이렇게 사장이 갖고 갑자기 있던 없어지는 거. 바람에 예. 그냥 자기도 그냥 의도치 않게 사장이 돼버렸던 거고 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뭘 해도 좋지.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예. 그 사장 끝내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고 나서 다 부실 처리됐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명박이 했던 일들이. 자, 이어서 역사네, 그러면은 역사. 이제 네. 2020년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총선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직장운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직장운. 직장이라면 청와대 말하는 건가요? 직장운도 한번 아, 봐드려야죠. 오늘 대통령 얼굴 이렇게 사진 나왔는데 너무 얼굴 반쪽 됐더라고 정말. 예. 이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평생운도 이게 평생운도 한번 살짝 봐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평생운인데 예. 티끌한 적 없을 만큼 맑고 깨끗한 빛의 순수함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세상에 혼란스럽고 방탕함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고결함이 가득한 영혼은 많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없는 듯 하면서도 어디에든 존재하기에 항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빛처럼 그다지 표현하지 않아도 항상 인정받습니다. 튀지는 않지만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행위나 말로 주변의 인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초년에는 깨닫게 되지 못하나 나이가 들면서 그 장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면서 자만함도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네이버는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기 아닌데 대통령 그 시인지. 근데 이게 직장운을 봐야 되지. 내년에 이제 왜냐하면 직장운과 또 어떻게 보면 총선이나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운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대통령의 동료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뭐 되게 다른 대통령들이죠 뭐. 그 다른 나라의 위에 김정은 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진짜 걱정되는 사람 이제 아베 직장운도 한번 봤어요. 아베가 54년생이더라고요. 어린 놈의 새끼. 그러니까 한 살 어리더라고 이게 진짜 보니까. 어리네 생각보다. 54년생이고 이명박이 9월 41년생이고 네, 문재인 9월 대통령이 47년생인가? 48년생이죠. 그러니까 아베는 진짜 직장운을 봐야 돼요. 요즘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베가. 그래서 아베의 2020년도 직장운입니다. 평소에 해왔던 업무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확한데? 늘 반복되어 습관처럼 해온 일들이기에 같은 종류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에 성과를 올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길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당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직을 고려해봐도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very good. 야, 이거 강력하죠. 추장님 한 번 하면 안 돼요? 윤 추장님 기우자지라는. 그 생년월일 몰라서. 생년이 나와야 돼요. 예. 여기 트럼프 것도 있어요. 트럼프도 있어요. 트럼프는 46년생인데 트럼프가 그래도 좀 젊은 편이네요. 아, 트럼프가 동안이네. 동안인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예. 동안인 거야. 46년생? 머리를 네. 잘 가려서 그런가? 네. 46년생 6월 14일인데 트럼프도 직장운 봐야 되잖아요. 트럼프 직장운. 자, 트럼프의 직장운입니다. 외부와 관련된 일에 과다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 네이버 못 믿겠네. 주변의 상황이 본인에게 책임과 결단력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냉정함을 잃지 말고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거래하는 업체 중 상위 업체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힘에 맞서지 말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 거래업체가 그 북한 말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라는 거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자 저는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해가 되니까 뭔가 좀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신년 운수를 한번 봤습니다. 제 거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들 것도 보고 좀 관심 있는 분들 거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근데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것도 하나의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신년 운수 이런 것도 뭐냐면 하나의 어떤 심리 치료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 내가 다운됐을 때 기대감이 없이 뭐가 안 풀리니까 가잖아요. 주로 사람들은 가서 보는데 그분이 그래도 뭐 노년 운이 좋습니다. 뭐 나중에 뭐 이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좀 기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로 한번 봤습니다. 다들 박수를 많이 치네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리 씨가 그 사주 토종비결이라고 신년 운수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생각나면 한 번씩 보는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왜? 아닌 것 같아. 읽다 보면 아니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방금 그 이리 씨가 이제 그 저번에 사주 읽어줬잖아요. 네. 저도 그 유료 결제해가지고 구입해놓은 어플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어플이 있는데 그거 해서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제 생년월일이 저장되어 네. 있는 게 있으니까 봤는데 안 읽어져. 왜요? 안 읽어져. 좋은 말만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온다. 그냥.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좀 앞으로 그 김전 선생님인가? 그 유명한 방송에 분 계신 나왔던. 방송에 나오신 분 그분이 한번 그 새해에 출연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AI가 나중에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이 관상에다가 손금에다가 사주에다가 별자리에다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가지고 결과치를 내기가 어려운데 AI 토종 비결이 나오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손금도 한번 탁 프린트해서 보내주면 손금도 보고 얼굴도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얼굴 관상 보는 것도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관상도 봐줘요.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그게 있어도 네. 그러니까 유료면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서로 해준다면 해볼 의향은 있지만 저는 이 네버엔딩 스토리 작년 이맘때에도 그러니까 신년 계획 맞아. 이런 걸로 이제 그 주제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방송 들어봐야겠다. 우리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삭제하세요. 그 책을 뭐 무슨 많이 읽는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책은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지 많이 읽는 건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독서의 단계에 이제 저는 약간 그나마 좀 많이 어느 정도 양이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좋은 책을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야수님도 약간 그 신드롬 같이 그런 약간 과거에는 병이 1년에 생기셨나요? 300권 목표로 읽고 막 저도 그랬었어요. 약간 그랬었어요. 막 그 다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집에 이렇게 보면 책이 쫙 쌓여가는 게 막 무슨 병같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합리화하고 있죠. 그래,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이런 합리화시키고 있죠. 예전에도 저도 그 말이 좀 맞는 게 그 논어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예전에 선비님들이 이렇게 한 줄 딱 읽고 걸으면서 그 의미를 막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약간 과대 해석된 게 네. 과거에는 책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우리에게 그 대하 드라마 사극 같은데 보면 종이로 만들어진 책 이렇게 막 펼치잖아요. 네. 그건 정말 귀한 책이고 대부분 이제 한 권을 읽는다, 한 책이다라고 할 때는 나무판지 한 6장.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쭉 읽을 수가 있어요. 맨날 5편 찾으면서 읽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한 문 하나만 다 찾아봐야 되니까. 이걸 읽고 나서 다음 읽을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읽은 걸 또 읽고 읽은 걸 아, 또 읽고 하다 그래서 보면 다르게 해석하고 읽을 게 예. 없어서. 그러니까 독서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 많이 읽는다는 것보다는 그 맥락,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뭐 백회독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지금은 글쎄요, 이제 그 어떤 다른 맥락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고 내년에 2020년에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다. 제가 2019년도에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지정학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가 되면서 내가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 미국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게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지, 미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수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기가 막히게 딱 조합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 지구 어디에도 없는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 구조 속에서 미국이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조건이 이렇게 좋았었어요, 미국은? 그 총균세 그 책을 읽어봐도 그런 게 좀 나오죠. 예, 총균세는 너무 좀 거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일단 고립돼 있는데 고립돼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대한 강, 산, 들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조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내륙 운송이 가능한 전 지구적으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생산을 무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제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4대강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푹 파냈지. 차라리 그 정도 공부라도 했으면 우리 없는 강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가운데. 그 정도 공부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이 정말 새롭게 들어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도 왜 지금의 EU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브렉시트를 왜 하려고 하는지, 영국이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중동에서의 갈등이 결국에는 서양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맥락들이 어디서 드러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쫙 훑고 가다 보니까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의 이제 어떤 관점들이 이런 나라는 왜 잘 됐는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복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학자들 중에 많기 때문에 미국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반대쪽 책을 또 찾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읽어보면 미국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너무 비리해지다 보니까 정신, 문화,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그래서 이 결속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다가 하나 딱 놓친 게, 저는 원래 노예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 노예, 그러니까 어린이 노예나 아동 노동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보고서들을 봐왔는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확 그러니까 관심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예. 브라질이나 이제 그 예. 남미 쪽에서 애들 데려와서 어린이 노예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 계속 유엔 난민 기구나 그 어린이 그 차일드 있잖아요. 세이브 더 칠드런. 세이브 더 칠드런. 이제 그런 단체에서 이제 쭉 진행할 때 큰 돈을 대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하루에 50억 정도를 매년 그 10년 가까이 계속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단체에다가. 그러면 그 빌 게이츠를 위시한 뭐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기부해서 하는 그 활동이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물 이슈예요, 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아동이 그러니까 한 해 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뭐 50만 명, 40만 명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화되지 않은 물이잖아요. 이 수로 관계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강에서 물을 퍼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물을 파도 거기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그 물을 먹고 그러니까 사망하는 아이들이 40만 명,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 씨가 뭐 빨간 패딩 입고 뭐 수서역인가? 아, 부산 놀러 온 거? SRT 뭐 역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들켜가지고 뭐 서민 코스프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되게 때 저렴한 130만 원짜리 패딩을 입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가 동시에 저한테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돈이 많으면 좀 이렇게 돈이라도 좀 좋은데 쓰든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좀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 물 이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막 부족해 이런 걸 잘 못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물 부족 국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이제 물이 전부 다 기후의 변화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기후의 변화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결국은 걔네들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맨 마지막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이 그냥 피해 제일 끝에서 벼랑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 예전에 그 무슨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 데려다가 강의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고 이렇게 세바시 뭐 설민석도 나오고 유시민도 나오고 차이나는 클래스. 차이나는 클래스. 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약간 새해에는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물 이슈하고 연장돼 있는 건데 화장실 이슈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일본은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일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그런 성폭행 사고가 일어나는 그 환경의 주된 원인이 화장실인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노상에서 이제 용변을 보다 보면 이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화장실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화장실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화장실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이혼하는, 근데 남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또 이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문제가 단순히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어린이들의 그 물 이슈 있죠. 거기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을 그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용변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로 흘러간다는. 결국에는 하천이나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 지표면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단단한 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어려우니까 이 대도시로 몰려들고, 대도시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땅 지역들은 그냥 버려지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버려진 땅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 결국은 거기에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의 입장에서도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 수밖에 없고, 2달러 미만이라는 게 정말 최저 생계선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는 화장실 이슈와 물 이슈가 공통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풀기 힘든 문제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하긴 그러네. 보면은 예전에도 우리 뭐 항상 그 공부할 때 보면은 그 한강을 중심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삼국시대 때도 보면은 한강 강이잖아요 일단. 근데 강이 있으면 좋은 게 여러 가지 해결이 되잖아요. 일단은 식수도 되지만은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씻는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기하신 대로 물 수급이 안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그죠? 동남아시아 아까 뭐 지반이 약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조건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보면 뭐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보면 다 주변에 바다가 많고 강도 많고 그런 지리적인 요소가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근데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막 그 종편에서 항상 그 기부받는 프로 광고할 때 보면은 이 물을 내 아이가 마시면 아플 것을 알지만 줄 맞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문구를 들을 때마다 아 정말 그 물 쓸 때 꼬박꼬박 잠그게 된다니까요. 절약하게 돼.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해되고 아니, 있는 거죠. 물은 기부하라고서 광고한 건데 물을 아끼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야수님의 그 다이렉션이 틀린 거야. 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건 일종의 정책적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개개인이 쓰는 물 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산업 구조상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업종이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전력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IT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처럼 그러니까 뭐 물이나 제조 장치가 필요 없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 데이터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산업들은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뭐 섬유이라든지 뭐 철강 뭐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장치 산업에서 쓰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산업계에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숫자상 늘어난 것뿐이지 실제 개개 국민이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그 전력 산업 정책하고 비슷한 논리거든요. 실제 전기를 쓰는 건 산업계에서 더 많이 쓰는데 아끼는 건 국민한테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 논리인 거예요. 실제로 쓰는 건 산업계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아끼는 건 국민한테 아끼라고. 물 부족 국가니까. 근데 사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차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 내가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서 사실상 도움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도움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물을 저렇게 어렵게 쓰는데 내가 펑펑 쓰면 되나 하는 이제 죄책감 그렇죠. 감정적인 거죠.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의도가 저는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감성팔이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게 그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만 딱 찍어서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여주고 어린아이의 엄마 그래서 지금 전화 걸면 3,000원. 요즘 3,000원짜리 없어요.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30,000원짜리도 나왔어요. 와 무섭다. 너무 비싸. 하여튼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후원은 해야 되는데 그 후원이 온전히 잘 전달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TV 후원이 유명 연예인을 써서 그렇게 TV 광고까지 할 정도면 그 ARS 근데 유명 연예인들은 아마 거의 재능 기부일 거예요. 하겠죠. 재능 기부인데 그 얘기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비슷한 류의 그 기부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보험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운영비를 많이 가져가는 거야. 맞아. 그럼 실제 기부한 액수보다도 운영비에서 빠지는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부를 하실 거면 그 단체에 연락해서 그 CMS 있죠? CMS나 계좌이체로 후원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수수료를 덜 때. 그러니까 ARS가 왜 안 좋으냐면 ARS는 결제하는 방법들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수수료가 제일 높아요. KT가 한 30에서 25% 정도 받을걸요? 맞아. 그 내 친구가 옛날엔 지금은 ARS로 받는데 예전에 막 방송국에서 지금 후원해주세요 하면은 사람이 전화 받는 그 알바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할 때 50%씩 된다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가네. 미국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이 갔다, 뭐 결국 거기에 도착하는 게 15%래요. 그러니까 85%가 산업에 쓰이는 거야. 그냥 알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맞아. 광고 내고 홍보. 아무리 저기 그 뭐 연예인들이 무료로 출연한다고 해도 결국 그 꼭지는 따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꼭지들이 되게 좋은 시간대에 있더라고요, 다. 사람이 많이 봐야 그쵸. 되니까. 그 광고비는 내야 되니까 네, 얘네들도 그렇죠. 그 시간 편성에 대한 돈을 줘야 되니까.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근데 나는 그 ARS 전화해서 수수료 가져가는지 몰랐어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근데 사실 도와주려면 그 수수료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는 게 맞는데 워낙 막 옥스팜 같은데 막 아이들 막 착취하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후원이 또 확 줄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막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나 그 도와주지 못할 오사춘기님 말씀하신 고춧가루를 것 같이 뿌려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그 100 중에 15%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15%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오케이. 예. 그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기왕 기부를 할 거면 중간 유통 수수료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핸드폰 그 결제 수수료도 7, 8%예요. 그리고 그 신용카드 있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자영업자들은 뭐 1%, 2%밖에 맞아. 이렇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3.3%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제 수수료가 있다고. 최저 수수료가 3.3%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휴대폰도 7, 8%인데 ARS는 20%, 30%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후원의 의사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여튼 2020년도에는 제가 물과 화장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꼭 발표해 주세요. 예. 예. 전가요? 네. 아까 저 4번인 줄 알았는데. 밀었어. 예. 저도 똑같이 한번 올해 토정 비결을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그냥 다 누구 거 봤어요? 누구? 제가 제 거 봤어요. 뭐 유명인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 그냥 어떤가 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전 태어나서 이제 그런 점 같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궁합은요? 궁합. 한 번도 안 봤는데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제 보고 와라. 안 맞는 것 같다. 살아봤더니.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집을 좀 팔아야겠다. 다주택자. 예, 솔직히 뭐 그렇게 돼서 이걸 점이라도 좀 보고 와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올게. 그래서 5만 원이더라고요. 점을 보는데 귀신점, 신점. 그렇죠. 그 신내림 받은 사람한테 보는 점. 그러니까 18세 꽃돌이형이래요. 동네에. 18살이에요? 예. 어디 아니 가서 아저씨야. 갔더니. 그러니까 모시는 신이 예. 18세 꽃돌이요. 그랬더니 따르르 흔들어요. 5만 원 내래. 그래서 처음 모셨죠. 그래서 예, 처음 왔다니까. 돈 내는 것만 봐도 알겠다. 그러냐. 그래서 딱 했더니 너무 기가 세다. 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바를 막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볼 게 아니라 나보러 되려 신내림을 받으시는 게 어떠냐라고 되려 오퍼를 하더라고요. 영업하시네. 그러니까 신내림 받으라는 소리는 그렇게 자주 하는 얘기는 안 보인대요. 아닌데. 제가 그러더니 너무 기가 세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대요. 만약에 원래 운동. 예. 지금도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운동. 그래요? 그러더니 두 번째로 반드시 강남 이런 데서 일을 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맞으니 외국 관련 일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점점 맞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 거의 다 맞잖아요. 네, 그러더니 주변에 누구 죽은 사람 없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애라다.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 죽은 들어가는 사람이 것 같아서 없겠어. 그래서 아니 전혀 없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냐 해서 아버님이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전 대만 갔다 와서 모였어요. 근데 아버님 참석을 못했어요. 괜찮으셔서? 아니 그럼. 24일 날 놀러 다니다가 알아 누우신 거예요. 83살 된 분이 밤새 놀다가 그러니까 엄마 삐져가지고 이 가족 모임에 못 나온 거예요. 너무 노셔가지고. 예,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그렇게 건강하신데 주변에 좀 잘못되신 분 있냐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 집을 파냐 마냐 팔지 말라고 해서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하고 왜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우리 또 대통령께서 팔아라. 그래서 저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정확하게 이제 광명에 투자로 된 아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디 내가 한번 가보고. 일단 내가 살아보고 일단 예, 내가 이현주, 살아본 다음에 바로 우리의 팔지 저기 말고. 언년이 저기 그 한국의 그 누구죠? 뭐 누구 그 연예인 뭐 이름 얘기해서 앤 해서웨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 빡빡 깎은. 예, 그 그래서 그 영화 그 레미제라블 나왔던 그래서 거. 한국의 어딜 다 예, 어디다 어따가 아, 거기가 광명이에요. 그 지역구가. 언줄이 예, 한국의 앤 해서웨이. 그 자기가 붙인 거예요? 예, 아 진짜? 예, 그래갖고 언주 누나 진짜 예, 머리 빡빡 깎고 요번에 저기 당 차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랬는데 존재하는 미래 사탕. 기억 뭐, 잘한다니까.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올해는 기쁨이 충만한 날들이 펼쳐지겠습니다. 미루었던 계약은 이루어지고 강력한 지도력만 있다면 재산이 불어나고 투자한 부동산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뭐 이런 부동산 건데, 얘기도 있네. 예. 친하게 지내야겠다. 다만 믿고 지내왔던 친분인 사이에 한번 배신을 당할까 걱정이니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되 사람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노멀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 도령이 해준 이야기. 아니 이거는 뽑은 거. 뽑은 거. 그 다음에 도령이 해준 얘기는 나보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외국인 만나야 된다 일하려면. 예, 예, 그다음에 예. 강남에서 사업해라 이런 얘기를 기본적인 했대잖아요. 건 좀 나오나 봐. 예 그렇게 돼서 근데 아니 솔직히 아니 그거 말해서- 아니야? 딱 올 때 차 세우는 거 보고선 딱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미리 생년월일을 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신짜매야 아무것도 안 줘. 딸랑딸랑. 예약하면 포털로 찾아본다 그러더라고. SNS랑. 전국 역술인 협회 SNS 총회 한다는 막- 거 알아요? 인스타그램 보고서는 여행 며칠 전에 갔구나. 대만 갔다 왔구나. 해외 가면 잘 돼. 그 전국 역술인 협회 총회 같은 걸 한대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현직 역술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못 들어간답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1년에 2번을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노하우, 특이한 고객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한다. 그러겠죠. 저희도 이제 그런 세미나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몸이 아픈 거예요. 계속 열이 나고. 신내림을 안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한 4일간 정말 제가 잘 안 아픈데 그걸 신병이라고 하는데 신병은 원인이 없이 아파요. 죽다 살아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기를 이기는 방법은 저는 무조건 민간 치료로 저한테 땀복을 입고 무조건 10kg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의사도 기가 세다 그래. 의사가 이렇게 약 먹으세요 해도 나는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뛸 겁니다. 저는 10kg. 딱 10kg 딱 뛰고 그다음에 쌍화차 한 잔 하고 그냥 푹 자요. 몸을 혹사시키고 그러면 거의 나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 3번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안 내려가니까 와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한테 그럴까 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뭐가 그- 관심이 많아. 라미네즈라고 예. 사탄 숭배자가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아, 지금 왜? 교회 다니는데 예.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타로점을 보러 미국 이제 타로를 많이 보니까 타로를 보러 갔다가 안 좋은 영이랑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가지 그래요? 말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제 사탄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유튜버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다녀도 안 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이리 씨가 유튜브를 좀 그만 봐야겠네요. 아니 저는 그분 거 듣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막 해요. 이것저것 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기가 약한 사람들, 특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너무 문을 열자마자 막 이게 양 어깨에 뭘 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러니까 저는 책상다리를 못 하는데 앉자마자 책상다리를 못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죠. 예, 그때서부터 약간 뭐가 그랬는지 그리고 나서 되게 아팠어요. 이건 굉장히 실제 사례고 그래서 어저께 겨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프로 방송인 방송을 위해서 몸을 휩쓸이. 그래서 그러니까 토정비가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를 하면 그 제대하고 졸업을 하면 27살 되잖아요. 예, 보통.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10년간의 소망이 항상 내년엔 더 잘하자. 내년엔 돈 더 많이 벌자. 돈을 더 많이 항상 이렇게 정말 내년엔 더 괜찮아지겠지. 좀 구체적으로 안 좋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년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그것도 없는 거예요. 힘들 만한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0년 동안 너무 가혹하게 살아서. 그런데 그 이후로 38 이후로 이렇게 지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올해만 같아라요. 한 번도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저기 지금까지 보면 건강했고 아이도 이제 별로 아픈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금전적으로 그냥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집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평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1월에도 똑같은 걸 썼어요. 작년만 같아라.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만 같아라 가로 열고 정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아파보잖아요. 네, 막판에 좀 아파도 그랬고 여전히 뭐 집안일은 더 힘들어졌고 왜냐면 조카들이 왔어요. 호주에 이제 이민을 한 15년 전에 갔는데 셋이 왔어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나 그런 거 짱 싫어. 네. 그래갖고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막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자가 둘 있고 그다음에 애도 이제 셋 있으니까 여자만 5명이잖아요. 정말 머리카락이 눈만큼 나와. 정말 머리카락이 눈만큼 나와 정말.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네들이 불편한지 호텔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아니 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야지.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야 머리카락 이만큼 나와 계속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잔소리하고. 잔소리는 안 하는데 네.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결국은. 일단 그랬고 몸도 아픈데 막 열도 나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와 정말 그놈의 신점 내가 잘못 봐갖고. 그렇게 들으니까 꼭 집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또 여행도 6명이 갔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조카도 다 데리고 갔거든요. 또 그래서 좀 힘들었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올해만 갔다라. 그러니까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파 보면 또 자식이 아프고 보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국가적인 소망. 예. 국가적인 소망은 그러니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정치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 새날에 이제 조인이 되고 나서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조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쫙 돌아보니까 정말 매주 조국이에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도 맨날 조국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읽는 것 자체가 이제 조국에 대한 감정 기복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수처, 뭐 검경 수사권, 그다음에 유치원 3법 이런 것들이 당연히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조국 딸이죠. 네. 조민 씨 기소를 검토하고 있대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한 가정을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들어간 거 부정입학. 예, 부정입학 이런 걸로 걔는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저는 정말 개인적이에요. 꼭 복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는 그래서 이 조국만큼 윤석열의 이름이 6개월만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궁금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사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 자제 중에서 그 정도 혜택을 안 받고 과연 진짜 일반적으로 남들하고 진짜 일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을까? 왜냐하면 검사 자체가 주로 그 결혼하시는 쪽이 뭐냐면 여자 그 장인 쪽이 그렇죠. 사업하는 데랑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는 쪽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에 과연 그분들을 그 잣대로 똑같이 들이댔을 때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할 그렇게 잘 남들한테 욕 안 먹을 만큼 할 수 있냐 이거죠. 과연 그 잣대를 과연 똑같이 들이댈 수 있을 때도 나도 깨끗하다라고 해야 이게 가능한데 사실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알 수는 없죠. 대충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통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월급은 그분들이 의사들보다 월급은 적게 받는데 결혼 순위에서는 표에 다 나와 있는데 결혼 순위에서는 1위예요. 남자 결혼 순위에 1위예요. 1인데 그러면 과연 저분들이 자녀들은 과연 저렇게까지 안 하고
여기저기 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표창장이든 뭐든 과연 얼마나 깨끗해서 너 쟤 갖고 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아, 50%만 되겠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명 한 명 똑같이 이 현미경으로 들여봤을 때 걸릴 만한 게 50% 이상이다.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이 죄를 있고 없고를 판단받는 그 기분이 정말 제일 더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도 목사답지 않은 목사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런 목사가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 그러면 그 목사에 대해서 저는 그 목사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경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말하는 거랑. 예. 그러면 이미 저 사람 목사가 아니야. 그럼 내가 함부로 해도 아무렇지가 않은데 정말 그 생활이 목사처럼 사시는 분이 있어요. 딱 봐도 나 저런 삶은 못 살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존경을 하죠. 이태석 신부님인가? 그분은 정말 그런 천국에 분들은 가셨을 것 같아요. 내 존경을 예.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니까 진짜 저도 너무 이게 너무 법이 누구한테는 정말 무섭고 누구한테는 너무 관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화가 나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러면 나경원도 수사하지. 왜 8차까지 고발 당했는데 103일인가 됐나? 뭐 그동안 수사도 안 하고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앞으로 2020년에 소망이에요. 윤석열의 이름이 6개월만 딱 이렇게 똑같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노딱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노딱이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 보고 저 정말 보셨어요? 정경심 교수가요? 예, 그걸 올렸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에서 보내주신 조국 엽서 잘 받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기억하시고 격려해주신 그 손글씨를 통해 수많은 깨시민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통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역으로 건강을 기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거 페이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을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법에 대한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라면을 고시원에서 끓여 먹다가도 3천억 갖고 있는 재벌이 횡령해서 30년 감옥에서 산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돈 있으면 뭐하냐 재지니까 저기 깜빡 웃으면서 먹을 것 같은데 바로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2년 3년도 안 돼 다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정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도덕적인 얘기 이제 비웃어요 애들이. 도덕적인 얘기 하잖아요. 옛날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런 거 야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비웃어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럼 이것만 인정하는 그쵸,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그러니까 내가 돼.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얘기했을 때 내가 좋은 벤치에 재산이 한 몇십억 있으면 들어요 내 말을. 네 좋게 살아야 돼 하는데 차 못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너 정직하게 살면 조국처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흐트러진 거예요. 가장 근본이라는 법이라는 게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조국 사태를 통해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뿐이지 굉장히 오래된 사회 현상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제가 조국 장관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건 조국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민감도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불합리한 사회였거든요. 맞아요. 그 이리 씨가 이야기했던 그 법의 불평등함 있죠. 불공정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그 추장께서 불을 질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도와주지. 차라리 더 도와줬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페이백 말씀하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벌이지만 예전에 로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록 말소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기록부터 싸그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잔인하다 진짜. 그래서 추방시키는 거죠. 그런 후에. 흔적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형법 시스템에서 그런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을 털었듯이 똑같이 그렇게 돌려주는 건 우리의 품격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봐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건 영화 속에서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저는 그냥 만약에 문제라고 윤석열 봐요. 총장한테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두가 잊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완전 그렇습니까? 그 존재 자체를. 저게 그 제가 아까 그 뭐 말머리에 붙였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 자 조민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정말 꼭 다시 되갚아주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근데 그 의사고시에 합격했답니다. 축하할 일이. 그래요? 의사고시가 아니라 4학년 진학시험.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예. 친구였잖아요. 그럼요.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일단은 그게 저의 소망이고 한 5가지 더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2부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제가 약을 먹고 왔더니 이게 삐기 뱅뱅 도네요. 예 여러분 저기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2020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차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건 사실 2020년 되면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2020년 원더키디. 이 만화가 89년에 나왔는데 원더키디요? 안 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원더키디 들어봤는데 못본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안 저도 나네. 저도 아니 몰라요. 이게 KBS에서 했던 애니메이션인데 국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 원더키디가 오는데 원더키드 아니에요? 원더키디. 키드예요? 응. 이름은 네.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난 항상 2020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는데 원더키드에 나오는 주 캐릭터가 항상 그 공중을 나는 1인 비행 물체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 드론 같이 생긴 거? 응? 드론처럼. 이렇게? 약간 UFO 같은데 혼자 타고 혼자 둘이 타는 타고 거. 이렇게. 그래서 2020년 되면 막연하게 저런 걸 타고 다닐 수 있겠지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얼추 지금 좀 되는 단계에 왔는데. 맨날 우리 영화 보면 저도 띠삐리 해놓고 뭐 2020년 미래 딱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난 미래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뭐 군에서 쓰는 드론이라던가 이런 게 저번에도 개발은 됐다고 하는데 상용화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호버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데 공중에 떠서 갈 수 있는데 물 위에서만 안 가는 거. 그런 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20 원더키드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프랑스에 최초로 수출된 국산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레알? 그래요? 그리고 이 작품이 프랑스 칸 필름 마켓 TV 시리즈 부분에서 최우수상까지 탄 건데 칸에서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호평받았어.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나도 좀 모르고 지금 들어서도 몰라요. 진짜요? 네. 난 아니 재밌게 예전에 봤던 거긴 박근혜 해. 대통령이 되게 호평을 했던 그 영화가 있어요. 넛인가? 너츠? 예, 넛인가? 책 말고 영화예요. 예, 영화요. 그 무슨 다람쥐 애들이 가갖고 이렇게. 되게 웃기는 거. 예, 근데 그거 다 가족끼리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던데. 그거는 예고편까지. 그래서 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본 거는 2020년에 바뀌는 것들인데. 2020년에 법 같은 거. 네. 앞에서 소정 비결이랑 이런 이야기는 다 하셔가지고 굳이 뭐 제가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교통법 많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뭐 이제 최저시급 올해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2020년에 바뀌는 최저시급 때문에 말이 많았었던 거죠. 얼마로 바뀌느냐? 8,590원. 올해 얼마요? 8,350원. 올해는 8,350원이었고 이제 200원, 240원 올라서 거의 이제 플래시. 네. 거의 안 올렸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 180이 조금 안 돼요. 그 정도로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도 그래가지고 많이 안 올렸나 보네. 하도 언론에서 그 당시에 그 시급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시급 올려서 뭐 어렵네, 시급 올려서 어렵네, 요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상폭을 확 줄였구나. 그게 박근혜 때 제대로 인상을 하지 못해서 밀려 있는 거 한꺼번에 올려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민 등록증이 바뀌는데 이게 위변조 방지 기능이 좀 더 강화된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미 다 중국에서 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데 아니, 이제 와서 아니 정말 죄송한데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안 갖고 갖고 다니죠. 나 어디인지 모르겠어. 저희 예. 운전을 하니까 네. 필요할 때가 있는데 면허증 면허증 갖고 있어요. 예, 면허증 하나 주민등록증은 어디 있는지 예,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가끔 내야 될 때, 네. 그 은행 갔을 때 없을 때가 허다해가지고 항상 요즘은 현금도 잘 안 가지고 그렇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핸드폰으로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에 어떤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지갑을 잘 안 잊어버려요. 예전보다. 아, 지갑이 없으니까. 지갑을 잘 안 꺼내니까 가방에서 잘. 그렇기도 해서 사실 겨울에 특히 제가 붕어빵을 살 때 항상 현금으로 사야 되는데 네. 갈 때마다 이제 현금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갔거든요. 이거 붕어빵 어디 있어요? 아 예. 근데 오늘 다시 갔더니 할머니가 거기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써놨더라고.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와서 나처럼 카드가 안 되니까 어. 거기서 바로 입금해준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중국은 거지도 QR 코드로 근데 받는다는데 우리나라도 아니,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쓰잖아. 카카오뱅크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그 등록하고 QR 코드 받으면 바로 딱 붙여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안 쓰죠. 근데. 아예 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는 신용카드도 잘 안 꺼낸다니까요. 아니요, 신용카드를 쓰지도 않아. 그 제너레이션이 스킵을 한 거예요. 네, 넘어갔어요. 현금에서 카드에서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카드가 네, 없어진 네, 거예요. 네. 슉 넘어갔죠. 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조건 다 핸드폰 들이대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저도 그렇게 쓰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폰이 지금 애플페이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NFC가 안 돼. 그러니까 아이폰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죠. 교통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는 그냥 된다면서요. 네. 버스도 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땡땡페이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는 요즘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거 너무 편해서 나 아이폰으로 안 돌아갈 거라고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요즘 연간 동전 제작 비용이 연간 500억이 든대요. 500억이 드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원짜리를 만들면 이 10원짜리를 만드는데 10원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0원인가 얼마 더 들어간다 그 그러더라고요. 표창장 위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이 동전 회수율은 10%밖에 안 돼서 동전을 앞으로는 안 만들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 지금 동전 만져본 지도 되게 오래돼서 이제 만지기도 싫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금을 결제를 하고 잔돈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를 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거는 잘하는 거 같네. 예. 아니 왜냐면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사러 갈 때 항상 현금으로만 내야 맞아요. 되거든요. 현금 받아요. 로또 그러면- 복권도 현금으로밖에 안 받아요. 맞아. 네, 로또 복권도 무조건 현금 그래서 받아요. 막 1,750원 하면 250원 꼭 거슬러 준단 말이야 아저씨가. 그런 거 이제 앞으로는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로서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이제 아껴지는 거네요. 다들 동전 안 쓴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네. 지폐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스웨덴 이민 가는 친구한테 제가 한 10만 원 정도 바꿔가지고 지폐를 바꿔서 줬거든요. 근데 스웨덴 화폐는 어디에도 없어가지고 외환은행 본점에 가야지만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스웨덴에서 아무도 지폐를 안 써서 자기가 이민 간 첫날 그게 없었으면 되게 곤란한 상황에 잘 썼다고 그 10만 원 가지고 몇 달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폐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작은데 모든 것은 다 카드로 이미. 야 이제 경제사범이 없어질 날도 오겠네요. 그렇게 그 따지면.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지폐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알죠,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사람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 정도 못 강도의 찢어요. 플렉스한 그 플라스틱으로 지폐를 만들어서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예. 오래 유통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세탁기에 빠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더러우니까 좀 씻어서 쓰고 좀 그렇게. 네. 그리고 올해 새로 발급받는 여권에는 여권 표지가 바뀝니다. 색깔이. 우리는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남색으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신상으로 새로 장만해야 미국 여권하고 똑같네. 여권 그 굉장히 예. 귀찮던데. 그러게. 예. 그리고 덩달아서 그 마일리지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 때문에 대한항공 지금 말이 엄청 많은데. 마일리지 쓰세요? 많이 타시는 분들은 쓰더라고요. 저는 그 많은 제가 오늘 세봤어요. 비행기를 몇 번 탔나. 네. 정확하게 126번인가 타더라고요. 그럼 엄청 많이 쓸 수 그러니까 있는 난 거 아니에요? 마일리지를 생각보다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일리지를 모으긴 모았어요? 아니요. 그냥 계속 뭐 돈으로 할래 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페이백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정리 말하면 또 깎아준다는 데도 있고 좀 마일리지 써본 그래요? 적은 없는 것 저는 그 대한항공을 몰빵을 했었거든요. 같아요. 그래요? 다 잡을 때 대한항공 타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좀 코드쉐어 되는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랑 엮어서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모았는데 최근에는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한 신용카드가 따로 있었거든요. 내가 신용카드 쓴 만큼 내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거, 항공 마일리지로. 그래서 한 10년간 엄청나게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카드가 없어졌어요. 안 만들지. 그러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도 축소가 되니까 이게 더 이상 그리고 내가 막 왜 지난 10년간은 SNS가 막 폭발적으로 되면서 여행 콘텐츠 올리는 게 막 자랑이어가지고 맞아요. 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사그라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여행 비행기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최근에 불만이 뭐냐면 마일리지를 쓸 데가 없는데 니네가 혜택을 축소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결제를 하는데 마일리지를 승차권 비행 티켓을 사는데 20%만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다 그걸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보너스 항공권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칼 호텔 같은 데를 마일리지로 쓸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거. 저는 어느 날인가 마일리지에 대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 개념 왜냐면 자체가. 그게 있으면 왜 뭐 라운지 퍼스트- 들어가 그런 것 때문에 할인이 돼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나 아직도 50만이 남아 있어. 어디 유럽 가고 하는 거 혼자서 비즈니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기가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내 마일리지를 쓰고 싶으면 나와 직계 가족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는 양도를 못 하고. 남한테 양도는 안 되고 아들 손자 며느리는 그 됩니다. 마차님 시다바리가 돼야 되는. 야, 그럼 그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좋네. 그래도. 유효 기간이 한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맨날 뭐 날라와요. 당신 마일리지 사라지 맨날 하는데 저는 티켓을 끊을 때마다 그냥 써야지 빨리빨리. 그거보다 차라리 그거는 조연아 씨도 아직 솔로죠? 조연아 씨. 왜 결혼했지?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이혼했을 거예요. 네. 소송 중. 비행기 공짜로 많이 타겠는데. 그렇고 자 다음번은 뭐라 그러지? 병사 군대에 예. 영창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 영창 가본 분. 그래요? 응. 예. 김경진 씨, 예, 개그맨 김경진 씨 영창 갔다 그래요? 왔었어요. 저기 없어진다고 나왔어요. 예. 저는 군기교육 때만 갔습니다. 그래요? 군기교육대랑 영창은 군기교육대가 좀 더 약한가요? 가면 군기교육대- 유격 훈련 같은 거 받는 거고, 아. 예, 영창은 말 그대로 그냥 감옥 졸라 들어가는 거. 빠졌으니까. 군기교육대 가서 파급력박 몇 개 아니 해보셨어요? 군기교육대 가서 받았던 게 하루 종일 이제 그 대형 타이어 있죠. 예. 제보다 그 키가 큰 타이어가 있어요. 예. 그 중장비에 들어가는. 음. 그걸 이제 쓰러뜨렸다가 야, 이거 거의 크로스핏인데 크로스핏. 예. 그게 하루 종일 훌륭했네. 얼마나 계셨어요? 일주일 계셨어요? 2박 3일 했죠. 그래요? 그래도 너무 비생산적이다. 뭘 만들라고 하든가. 아니 차라리. 사람 못 살게 그런 게 군기 그거 교육대예요. 그 반나절 하고 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이건 예. 장난 아니에요. 숟가락이 안 돼. 힘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파급력박이를 한 10만 개 한 것 같아요. 10만 개. 5일 동안 10만 개. 정말 10만 개. 계속 이거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력박 100개, 미치겠다. 또 100개. 그다음에 이제 쪼그레뜨기 100개, 또 파급력박이 100개, 쪼그레뜨기 200개, 또 파급력박이 100개.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아요. 밥 못 먹는 거 없이 팔이 안 올라가고. 팔 안 올려가고. 아니 근데 예. 군기교육대로만 되는데 영창은 더 심하니까 없어진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수감 형태가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움직이지를 못하게. 저는 가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봤는데 이게 그게요. 막 빨간 줄에 남네 안 남네 아니에요. 거짓말이고 이거는 아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혼나는 거야.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정자세로 내가 가장 못하는 게 이 정자세인데 앉혀놓고 마음의 양식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줘요. 그거 주고 영창을 가면 헌병대장이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이 XX 놈. 엄마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헌병대장한테 뭐가 왔으니.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이게 차렷 자세 있잖아요. 가슴까지만 못 퍼닫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자다 보면 코 걸고 이렇게 자는데 그럼 깨워. 코 골았다고. 예, 똑바로 자라고? 예, 똑바로 자라. 그러면 철창에 매미 시키면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붙어야 되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신병교육대에서 와서 인스펙션이나 그런 걸 와 이렇게 너 혼나면 저렇게 된다. 견학을 와.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견학을 오면 이렇게 뒤로 돌아갔고
그럼 하루 종일 정자세로 스님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게 사람이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예. 그 거기서 혹시 그 관등 선명 될 때 자기 죄명을 얘기하는 아니야, 거 맞아요? 관등성명이 아니라 난 41번이었는데 수감 번호 41번 그 오사춘기 그렇게 해놓고 이거 철장 넘을 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관등성명이 없어요. 내 계급이고 다 근데 없어지는 그 자기 죄명을 얘기한다 그러던데. 아니야. 아니에요? 예. 갖고 김경진 씨가 영창을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개그맨 김경진 씨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 구타 누구 구타 누구 김경진만 구타 유발자 김경진 구타 유발자인데 영장을 보낸 거예요. 아, 그래? 구타를 유발했다고. 저는 수건 번호만 냈고 네. 그다음에 그 번호를 줘요. 번호를 주면 이제 관등성명 없어지고 이것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등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항상 낮은 거죠. 거의 재소자 취급하는 거네요. 네, 똑같아요. 근데 아니라.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변을 보는 그게 안 좋죠. 화장실 못 가게 해? 그 앞에서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수치스럽죠. 보는 데서. 예. 야, 근데 이걸 없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허리, 없구나. 그러니까 골반만큼의 높이예요. 그 목졸 올라가서 죽을까봐. 그래서 골반만큼의 높이고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상체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제일 가장 추잡스럽지. 근데 3일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네, 3일 지나고 나면. 자,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 병장 월급이 여기 다 오래되셔가지고 올해부터 54만 900원이 됩니다. 이야. 근데 안 많이... 준대요. 보급품을 되게 많이 안 준대. 맞아요. 예전보다 많이 안 줘요. 아니 안 주는데 몰라. 나는 세탁기 500원씩 주고 돌린다는 게 되게 어이없는데. 너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우리 때는 사슴 빨래비누를 줬어요. 사슴. 그러니까 주는데 세탁기가 저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원래 그냥 공짜로 돌리는 거지. 그걸 누가 500원을 돌려요. 세탁기가 있었어요, 군대? 네, 있었어요, 저 때는.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요? 나는 이제 99년도에 갔으니까. 그 팬티 뭐 입었어요? 목련? 아니야, 브레이브맨. 브레이브맨. 근데 마스터. 목련? 먹는 건 마스터 나오고. 우린 우리 브레이브맨 목련 나왔는데. 팬티 입고 사슴 네. 그거. 근데 우리 때는 뭐냐면은 다 구두약부터 해서 비누, 다 줬잖아. 싸제를 잘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갖고 병장이 되면 그때 이제 샴푸 같은 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야. 병장 돼야.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돈 갖고 오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에는 군대에서만큼은 공평했거든요. 예. 군대에서도 또 빈부격차가 나는 거야. 아 진짜 그래. 이등병인데도 쟤는 샴푸 막 좋은 거 쓰고 애는 보급품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있어. 짜증나잖아. 군대 가서도 또 차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점점 자본주의가 공평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근데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박근혜 때 확 이렇게 된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군대 안에 PX를 그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그 PX가 그냥 일반 시내에 있는 가격보다 더 높게. 진짜 못돼 원래 PX가 더 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원래 또 편의점이 일반 마트보다 비싸니까 그럼 그 편의점보다 군대 내 PX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군대 가면은 고참들이 그래도 딱 짬밥이 있으니까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준단 말이에요. 고참에 그 권한이야. 괴롭혔지만 야 오늘 회식 시켜줄게. 그러면 딱 저기서 이제 냉동 만두하고 뭐 너비아니 막 이런 거 이제 탁 해갖고 해온단 말이야. 닭강정, 꼬꼬다 이런 거 딱 해갖고 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에 딱 힘주면서 뭐라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먹는다면 왜 돈 있어도 못 사 먹는 거거든요. 왜냐면 쉽게 못 사 먹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건데 지금은 이제 병장이 사줄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사 먹으면 돼요. 내복도 준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요새는 뭐 핸드폰도 들고 들어가게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예. 그리고 올해부터 2020년부터 패딩형 동계 점퍼를 준다고 합니다. 패딩. 예, 그거는 나왔었어. 근데 그 패딩이 정말 좀 괜찮은 거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스킨파카 아니야? 스킨파카 알아요? 스킨파카라고 그래. 스킨파카라고 그래. 스킨파카. 그러니까 원래 깔깔이에다가 겉에다가 이제 야상 같은 걸 입고서 보통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영하 15도인가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나오는 특수 장비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거 지금도 따뜻하게. 아니 진짜 그걸 입고 이렇게 볼조스로 가면 넘어지면 곰 넘어지면 그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가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잖아요. 이런 칩니다. 내리러 와주세요. 맞아. 넘어지면 진짜 눈밭에서. 이게 이제 좀만 바뀌면은 다 신발도 다 직접. 사신고 왜 하사관들은 내 부러운 게 뭐냐면은 이 군화 옆에
지퍼가 달려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야. 지퍼 쫙 내리고 끝이야. 근데 일반 군화는 이거 군화끈 묶는 거 힘들거든요. 지금 군대 그거 없앤대잖아요. 제초 작업. 외주 준대요. 외주. 그렇게 해야죠. 제초 작업 외주 준대. 눈 치우는 거 이거 외주 준대. 그리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원래 32,000원이었는데 42,000원으로 오른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가지 오래됐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1월부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네, 났구나. 2020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마차님의 소망은 뭐예요? 2020년에 짧게. 저도 새로운 뭘 하나 시작해 보려고 또 이거 2021년 방송에 들어보면 또 너 뭐 안 하고 뭐 했냐 싶어가지고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PPL 좀 받겠습니다. 아 다이어트 소망이요. 뭐 네. PPL 좀 받겠습니다. 도움을 줄 수 제안이 있는 들어왔어요? 아니면 원하셔서 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일단 뭐 마차님 저하고 같이 운동 한번 하실래요? 직업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이사님 아니신가? 네. 새날의 이사님. 본부장. 네. 아 본부장님. 네, 새해가 되니까 뭔가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딱 뭔가 새해가 돼서 좋은 점은 그거예요. 나이를 먹는 건 안 좋은데 뭔가 다시 리셋되는 느낌. 다시 핫토로 치면은 방금 쓰리고에 피박 맞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다시 새 패를 나눠주는 다시 새 패를 딱 보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걸로 5강이 날 것 같은 그 기분.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좋은 거는 뭔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 느낌이 제일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2020년도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올해 계획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새가 날아든다 작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2020년도 뭘로 할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때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이어트 영어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저는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